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현산 책거리로 돌아온 이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네, 딴지그룹 총수님의 책이죠. 건투를 빈다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08년인가 막 나온 책이고, 이거는 이제 10주년 기념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리니얼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사놨다가 별로 이렇게 읽을 기회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썩 그렇게 봐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야 보게 된 그런 책이고요. 뭐 김어준 총수님이야. 막 설명도 되게 짧아. 딴지그룹 총수, 프레임 해설 및 파괴자. 지금 TBS 아침 라디오 방송을 책임을 지고 계시죠. 저도 이제 이따금씩 이제 시사 뉴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이제 아침에 그냥 방송을 보면서 따라서 막 보고 있는데, 10주년 기념판 되게 멋있게 나왔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보게 됐습니다. 예, 이 책이 나온 지로부터는 13년 10주년 기념 에디션이니까요. 이 책 그냥 건투를 빈다, 뭔가 응원을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의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 뭔가를 좀 얻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책을 집어들었고요. 뒷표지로 가보면 정면 돌파, 인생 매뉴얼, 김어준의 상담집, 미래란 애초에 불안한 거다, 누구도 모르니까 당신 생경하고 내려 사시라, 그래도 된다, 세상사 결국 다 행복하지 않은 수작 아니더냐, 그러니 행복하자면 먼저 자신에 대한 공부부터 필요하다는 거. 주의할 점은 여성주의 시각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읽다가 거북하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 많이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 그 책을 열면 그 리니얼 책을 이제 만든 어떤 머릿말에 해당되는 책이 있어요. 몰랐다, 정말 내가 이런 책을 내게 될 줄은. 책임 못 질 남 인생에 감나라 되나라 하는 거, 우리 이제 반칙이라 믿는 작자가 상담집이라니. 게다가 추리다 보니 몇 년치다. 쑥스러워. 진짜 많이 쑥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찌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건지 그 연유를 따져봤다. 그럴듯한 변이라도 하려면 말이다. 근데 더 당황스러웠다. 남의 삶에 주석다는 건방을 몇 년이나 떨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이유가 기억 안 나는 거다. 사연이 그러다 보니 소문용어로 폼 잡는 말이 없다. 피폐한 현대인의 일상적 소외 어쩌고 쓰다 다 지웠다. 구라니까. 실은 어쩌다 보니 그냥 한 거였던 게다. 재밌을까봐. 모양 안 난다. 다행히 허투루 응대한 사연은 하나도 없더라. 진심으로 대했더라. 다만 그리 불친절하다. 거야 워낙 곰살궂게 생겨먹질 못했으니 그 점 죄송하다. 꾸벅. 떠저저저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카테고리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나, 삶에 대한 기본 태도, 가족, 인간에 대한 예의, 친구, 선택의 순간, 직장, 개인과 조직의 갈등, 연인, 사랑의 원리,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어놨고요. 이렇게 도비라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Q&A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질문에 2개의, 하나는 조금 라이브하고, 두 번째는 약간 조금 더 상황을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인 듯한, 이야기. 글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질문, 벌써 나이 30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벤처기업에서 일한 지 1년 8개월. 고등학교 때는 공대가 나랑 맞는 줄 알았고 또 한창 잘 나가는 분야이기도 해 돈 벌고 성공하고 싶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도 이왕 시작한 거 본전은 뽑자는 심산으로 취업해 2년 버티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했는데 슬슬 그 시기가 다가오니 일도 싫고 회사에 매일 나가는 것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때려치우자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상 무작정 때려치우면 방콕 페인이 될 게 뻔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어떤 후회의 순간, 어떤 삶에서 오는 어떤 현타? 현실 자각 타임, 이런 거에서 갑자기 훅 이렇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밀려들 때,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이러한 이렇게 묵직한 고민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대목만 예,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답변이 이래요. 한 마리 동물로서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의 경향성을 깨닫자. 이게 대답의 핵심 줄기예요. 그거 아나? 당신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 참 많다. 서른에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들 부지기수다. 여기부터 되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나만, 딴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이렇게 헤매고 막,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나만 막 뭔가 막 쭈구리 같고 막, 그럴 텐데, 사실은 많다. 여기서 약간 위안을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거다. 당신 진로를 대신 택해줄 재주는 없다. 하지만 후자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모른다라면, 지금부터 뭘 고민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는 있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 아테네 올림픽 때다. 우리 리포터가 풍물 취재로 한 어부를 인터뷰했다. 잡은 생선 중 크고 좋은 놈들 따로 놓는 걸 보고 리포터가 당연하다는 듯 이쪽 상등품은 팔 거냐고 묻자 어부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먹을 거란다. 왜 값을 더 쳐줄 물건을 팔지 않느냐고 묻자 나머지 판 돈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단다. 좋은 놈들은 와이프랑 먹을 거란다. 행복관이 판이 한계다. 이런 어부 우리나라엔 없다. 왜? 우린 그렇게 배우질 않는다. 스웨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인간에겐 소유욕과 존재욕이 있는데 소유욕은 경제적 욕망을, 존재욕은 인간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고. 이 설명 되게 명쾌했어요. 그런데 그 존재욕을 희생해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건 병적 사회라고. 아픈 사회라는 거죠. 공교육이 처음 가르친 게 그런 거다. 사회 시스템 역시 그 가치관의 기초에 구축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 기본 태도에 관한 입장이어야 한다. 우린 그런 거 안 배운다. 대신 성공은 곧 돈이라는 거.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거. 그 경쟁에서의 낙오는 인생 실패를 의미한다는 거. 그렇게 경제 논리에 일관된 협박과 회유로 훈육된다. 그렇죠. 너 그러면 거지 된다.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할래? 뭐 먹고 살래? 뭐 등등등등. 친구들이 싫어한다. 뭐 어른들이 싫어한다. 등등. 굉장히 뭔가 사람을 늘 협박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초식동물처럼 산다. 초식동물의 군집은 가장 뒤처지는 놈이 포식자의 모기가 되어 나머지의 안전이 잠정 담보되는 시스템이다. 거기에 공적 신뢰 따윈 없다. 결국 끝줄에 서지 않으려 끊임없이 서로를 경계하며 두리번거리는 왜소하고 불안한 낙귀들만 남을 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시도할 거릇도 없고 엄두도 안 날 밖에. 우리네 평균적 삶이 그렇다. 여기까진 위로다. 갈피를 못 잡는 건 당신만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지는 스스로 깨치는 수밖에 없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러자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인간인지부터 아는 거다.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뭘 견딜 수 있고 뭘 견딜 수 없는지, 세상의 규범에 어디까지 장단 맞춰줄 의사가 있고 어디서부터 꽃방귀도 안길 건지, 그렇게 자신의 등고성과 인격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윤곽과 경계가 파악된 자신 중 추하고 못나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까지 나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멋지지 않은 나도 방어 기제의 필터링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 그런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한 마리 동물로서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의 경향성, 그런 경향성의 지도가 만들어진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나 삶에 대한 하찮은 변명 따위에 에너지 소모하는 일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죠. 사실 뭐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그때 시험을 조금만 하나만 더 맞았어도 막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변명, 자기 합리화, 정당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는 그러나 알잖아요.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근데 그런 거에 소모하는 일 없어진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는 생겨먹은 대로의 나를 세상 속에서 구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 다음부턴 쉽다. 꿈이니 야망이니 거창한 단어에 주눅들거나 현혹되거나 지배당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
만나보고 싶은 자들 따위의 리스트를 만들라. 그리고 그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라. 사람이 왜 사느냐? 그 리스트를 지워가며 삶의 코너코너에서 닥쳐오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만끽하려 산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건투를 빈다. 여기에서 제 제목을 따온 것 같아요. 추신, PS 해갖고 행복에 이르는 방도의 가지수가 적을수록 후진국이다. 747 과업을 못 이룬 나라가 아니라. 뭐 이거는 747 과업이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시사 이슈였겠죠. 뭐 덧붙여서 뭐 나의 소원 연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사람이 어떤 꿈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거라든지 뭐 조금 더 촘촘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답변들이 막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재밌었던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양아치가 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뭐 눈에 쑥쑥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랄까 김어준 총수가 딴지일보를 만든 게 1998년이더라고요. 지금부터 벌써 얼마 20년, 24년, 3년, 24년 딴지일보가 정말 나왔을 때 너무 열광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좋아하긴 하지만 주위에 싫어하거나 너무 천박하거나 뭐 이렇게 막 한 것들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 가서 좋아한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주 많이 좋아하거나 막 덕후의 어떤 기질이 있어서 막 이런 또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들을 만한 이야기를 이따금씩 정종해주는 그래서 가끔씩 나를 지혜롭거나 현명하거나 혹은 투명하게 솔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따금씩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새로운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중에 한 10개 이상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을 법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김어준 씨의 뭐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의 고민,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내놓은 답들이어서 하나의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후련함, 뭔가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한다는 건 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해방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말해가지고 뭔가 응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렇게 살아도 될까? 막 이렇게 뭔가 고민이 많을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법한 책입니다. 물론 안티 세력들은 안 읽으셔도 돼요. 네, 갑자기 김어준 총수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안녕.